앞에 많은 말씀을 나누신 것들은 아마 마치 물로 생각을 하면 물 위에서 이렇게 막 그 데이터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저희는 약간 물 밑에서 오리가 막 이렇게 물장구 치듯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여러 비즈니스들이 굴러가게끔 해주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점이 약간은 다릅니다. 위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데이터가 이런 게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과학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막 이렇다 그러면, 저희는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그 시간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쓰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거 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앞단에 뭐 요즘 요리에 비유하자면 음식을 하나 잘 만드는 것이 되게 데이터로서 중요하다 그러면, 저희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스케일을 해서 100인분, 200인분, 400인분 빨리빨리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조금 더 관심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좀 물 밑에 있는, 잘 못 보시는 이 물 밑에 있는 회사에서 주로 다녔고요. 네, 오늘 이제 데이터 얘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왜 데이터일까요? 결국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의사 기반의 결정을 하는 거죠. 네, 영화 그 머니볼에 보시면 누구를 스카우트 해와야 되는데 뭐 4번 타자 필요하다, 홈런 타자 필요하다, 다 필요 없다. 출루율,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나오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우리가 비용 줄이자. 뭐 다이어트하고 비슷합니다. 살 빼자. 제일 첫 번째 그냥 굶자. 하지만 요즘은 짐에 가셔서 인바디 찍어 보시면 어디 살은 충분하고 어디는 뭐 많고 어디는 근육이 부족하고 알듯이, 비용을 줄이려고 해도 실제로는 데이터를 알아야 비용을 줄일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애꿎게 잘못된 비용을 줄여버리면 오히려 기업 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리스크 관리, 사기 방지, 뭐 비즈니스 기회 발굴,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아마 비즈니스 기회 발굴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그랜 데이터 가지고는 이런 데이터 또는 사례 이런 거 관심이 많으셔서 오시게 됐겠죠. 맨 마지막에는 다른 회사 우리는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뭐 스토어를 갖다가 운영하는 회사라면 A 브랜드와 B 브랜드, 백화점이라면 A 백화점과 B 백화점에 오는 사람의 차이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그들의 구매 패턴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하기도 전에 AI가 또 나왔죠.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그럼 이거 뭐 해보자. 그러니까 1, 2, 3, 4, 5번을 고민을 하기도 전에 AI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고민과 배움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는 거는 데이터 관련된 결국은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 이게 비즈니스죠. 아마 고민하시는 문제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까? 또는 내가 하는 방문자를 어떻게 늘릴까? 이런 것들을 문제가 정의되고 해결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 게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문제를 고민하시겠죠. 문제를 정의하려고 하시겠죠. 우리 왜 이렇게 안 오지? 우리가 스토어를 여기다 낸 게 맞는 건가? 내가 제대로 축제를 열어서 제대로 된 사람들한테 광고를 한 건가? 계속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근데 예전에는 첫 번째 사람만 있으면 됐습니다. 전통적인 회사죠. 사람 뽑아서 똘똘한 친구 뽑으면 알아서 회사가 굴러갈 거야. 어디에 유명하신 분을 모셔오면 그분이 다 해결할 거야 라는 게 이제 예전의 방식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솔루션이 없이 좋은 분을 모셨는데 그분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통계 도구나 아니면 뭐 요즘 CRM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이터에 관련된 솔루션이 없으면 엑셀록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1번도 있고 2번도 있는데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데이터를 어디선가 구하시든가 아니면 데이터를 어디서 만드시든가 아니면 뭐 남의 거 이렇게 하시든가 해서 데이터가 있어야 이게 문제가 정의됐을 때 문제를 푸는 방법이지, 단순히 사람만 있거나 또는 데이터만 있거나 또는 솔루션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 가지고 계신 문제를 가만히 잘 보시고 정의가 됐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내부의 뭐 엔지니어가 됐든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됐든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충분한가, 그들이 쓸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한가, 그들이 다룰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가, 내 데이터만으로 충분한가, 외부의 데이터가 필요한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데이터에 관련해서 보면 요즘에 이제 이슈가 볼륨이 되게 중요하죠. 양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 뭐 한 10년, 최근에 뭐 5년 데이터, 저희들이 얼마 전에 데이터 관련된 해커톤을 시작했는데 용량이 크다 보니까 5년 정도만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부나 뭐 지자체나 만약에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나 인프라를 구성한다 그러면 5년 갖고는 짧죠. 10년, 20년 봐야 됩니다. 날씨 같은 경우도 요즘 기상이변이 많이 늘어나니까 30년, 40년 데이터를 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륨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퀄리티는 데이터의 정합성 내지는 데이터의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매칭이 맞아야겠죠. 네, A라는 곳에서는 주는데 B라는 곳에는 없든가 아니면 두 개를 갖다 뭉쳤을 때 해당하는 만큼의 퀄리티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랜데이터가 요 두 가지는 다 해결을 해주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요즘 와서는 이제 리얼타임입니다. 네, 예전에 어디 가서 마케팅 막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데이터 많습니다. 그때 제가 페이스북에 있을 때였는데요. 페이스북하고 마케팅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 세계 데이터를 다 갖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에 관련된. 그래서 제가 언제 겁니까 했더니 2년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2년 된 데이터 의미가 없을까요? 요즘 이커머스는 거의 하루 정도 볼 것 같고요. 아마 뭐 지자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적어도 계절 또는 뭐 주 단위, 이커머스는 하루 단위 이런 식으로 실시간성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아무리 뭐 볼륨도 있고 퀄리티가 좋다고 해도 실시간성이 부족하면 이미 다 지난 데이터라서 의미 없는 경우가 많고, 이커머스로 갈수록 특히나 돈하고 관련된 트랜잭션일수록 실시간성이 엄청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많이 복잡합니다. 많은 이제 IT 리더분들이 데이터가 어딘가는 있는데 이것을 내가 쓰려면 없는 거죠. 네, 저는 와이프한테 요즘 엄청 혼나고 있는데 봄맞이 청소한다고 막 뭘 다 꺼내는데 제가 사고 또 사고 사고 또 사고 네. 옛날에 샀던 거 계속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업 내에서 찾아보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져오려면 시간과 비용이 엄청 많이 들거나 아니면 있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산 거를 또 A 부서에서 사고 B 부서에서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구나라는 게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쓸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이제 아예 필요 없이 여러 클라우드나 여러 기관들 간의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공유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외부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쉽게 우리가 땡겨와 가지고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저희가 하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당연히 데이터, 좋은 데이터, 뭐 큰 데이터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기업 내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통합하고 쓸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내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에 돼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설을 검증하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저희의 고민이죠. 네, 외부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데 있어서는 뭐 유연성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외부에 있는 사스나 뭐 CRM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CRM 데이터가 됐든 외부 기관 데이터가 됐든 한 몇 달 걸리거나 며칠 걸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기술은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돼서 클릭 한 번이면 그냥 몇 초면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랜 데이터도 뒷장에 보여드리겠지만 만약에 스노플레이크를 쓰신다면 그냥 보시는 데이터 보고 클릭만 하시면 바로 땡겨옵니다. 전화해서 뭐 파일 좀 주세요, 뭐 사이즈가 얼마인가요, 뭐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죠,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옛날 방식을 잠깐 보자면 이 중에 뭐 FTP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FTP? 네, API는 API는 좀 들어보셨죠? 네,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이미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나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일할 때가 2015년이었는데 그때가 API를 굉장히 많이 써서 필요한 데이터를 공급해 줬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크고 그다음에 실시간성 데이터를 원하다 보니까 API가 가진 이제 한계성들이 가지게 됐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데이터들 얼마 무시무시하게 크죠. 네, 뭐 나스닥 데이터니 뭐 어디 데이터니 뭐 이런 것들 데이터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것을 전 세계로 이제 뿌려져야 되는 고민이 이제 실제적으로 가지게 됐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API를 이용해서 FTP를 이용해서 파일을 주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지금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쉐어링을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바로바로 연결을 해드리고 클릭만 누르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허락해 준다면 제가 편하게 액세스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많이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S&P 글로벌. 네. 주식하시는 분들은 금방 와닿으시겠죠? S&P 500을 하는 S&P 글로벌. 그다음에 여러 기타 데이터를 제공하는 팩셋이라는 데가 있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이제 런던 증권거래소가 저희의 데이터 프로바이더로 지금 들어와 있고, 한국에는 BC카드, SPH, 로플렛, 그다음에 데이터 노우즈 뭐 이런 회사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저희 마켓플레이스에 데이터 프로바이더로서 넣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사스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그 사스로 데이터를 갖다가 서비스로 제공해 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브레이즈라는, 마케팅 아마 해보셨던 분은 FC 해주는 그런 브레이즈가 이제 저희 또 파트너로 들어와 있고요. 다양한 회사들이 그 본인들의 사스 서비스 밑에, 물 밑에 저희 이제 스노플레이크를 통해서 사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아예 앱을 만들거나 또는 앱 커넥터를 제공해 줍니다. 한국은 조금은 좀 생소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오고 싶은 데이터가 뭐 미국에 있는 뭐 어떤 공공기관의 데이터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연결해주는 커넥터들이 있어서 클릭을 하면 네, 그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제 계정에다가 스노우플레이크 계정에다가 데이터를 받아주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아예 뭐 세일즈포스라든가 뭐 젠데스크라든가 뭐 다양한 회사들이 커넥터를 제공해줘서 당신 세일즈포스 쓰고 계세요? 버튼만 누르면 스노우플레이크 계정으로 그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 API 만들어서 API 권한 받아서 연결해서 API를 통해서 그 파일을 제 데이터 공간에 가져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글로벌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커넥터라는 걸 통해서 바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요건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하는 사용자 계정인데요. 예전에는 2021년에는 뭐 미미하다가 2024년쯤 되면 많은 회사들이 실제로는 저희 플랫폼 안에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데이터의 가치고 데이터의 활용이죠. 아무리 내가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는 내 데이터만 가지고 뭔가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매장을 만약에 한 500개 가지고 계시다면 매장 500개를 1등부터 500등까지 쭉 나열을 하고 잘 되는 매장과 못 되는 매장을 비교를 아무리 내부 데이터를 봐도 안 나오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네, 왜 되는지, 단순히 그냥 우리 직원들이 친절해서인지 아니면 그쪽에 있는 직원이 뭔가 잘해서인지, 그것보다는 외부의 유동인구의 변화라든가 주변의 땅값의 변화 또는 주변의 서비스 시설이 새로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분석을 해줘야 제대로 된 분석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로는 정확한 진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가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프로바이더도 있고 사스 서비스도 있고 에코시스템이 빌딩이 돼서 뭐 커스터머 360이나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아마 비슷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 있는 금융사들, 뭐 카드사들, 뭐 그다음에 은행 여러 회사들이 지금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또는 외부에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규제라든가 그 기술의 한계 때문에 여기까지는 못 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라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나 이런 데이터 가지고 있어 라고 빨리빨리 공유를 하고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뭐 리테일 같은 경우도 마케팅 어널리시스, 아까 말씀하신 뭐 인플루언서들 어떻게 할까,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객군 또는 그 고객 CRM 데이터 중에 네, 아마 뭐 티맵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DCR이라는 걸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우리 고객들의 이동 경로라든가 패턴을 그 코호트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굳이 개인 정보를 가지지 않아도 굳이 내가 정확한 그 데이터를 갖지 않아도 대충 어느 정도는 확률적으로 높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회사들 B2B에서는 또 다양한 회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KFC라든가 뭐 다른 데들도 그 본인들하고 관계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 매장에 음식을 제공하는 회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B2B 회사들이 데이터를 날마다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데이터를 공급을 해줄 때 아까 말씀드린 뭐 FTP나 API나 아니면 뭐 엑셀로 주는 게 아니라 계정을 만들어서 그냥 열어주면 가져다가 쓰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뭐 넷웨스트라는 회사인데요. 네, 인스턴트 억세스 라이브 데이터, 이거 키워드가 되겠죠? 네, 영어 수업 같은데 인스턴트 억세스 라이브 데이터를 서드 파티 프로바이더한테 받아오는데 그게 팩셋이나 SMP, 스노우플레이크 위에 있는 회사로부터 데이터를 가져가고 있다. 한국은 정말 그러냐? 네, 얼마 전에 이제 미래에셋에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 기사로도 나와 있습니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도 S&P 글로벌하고 팩셋이라는 데서 데이터를 받아다가 여러분들이 아마 증권회사 앱에 들어가시면 AI 추천 서비스, 뭐 AI 뭐 포트폴리오 이런 거 나올 겁니다. 그런 거를 만드는데 기존에는 데이터를 받아다가 FTP로 넘겨서 아까 말씀드린 FTP로 넘겨서 로우 데이터로 저장을 하고 한번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쓰시게 됐죠. 팩셋이라는 데서도 FTP로 받아서 일단은 넣어놓고 다시 가공을 하고 해서 쓰는 이런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의 데이터가 만약에 변경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다시 받아서 다시 업데이트를 해나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을 거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희 마켓플레이스에서 S&P 글로벌의 데이터, 팩셋의 데이터를 바로 가져다가 두 가지를 조인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되고 원하는 대로 쿼리를 날리시면 됩니다. 아까 영어로 보였던 라이브 데이터로 실제로 액세스하는 게
기사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바이라인에서 얼마 전에 기사를 냈는데요. 네, 스노플레이크를 도입해서 마켓플레이스 데이터 공유 최신에서 공유받아 바로 볼 수 있게 데이터를 전송한 지연, 네, 지연 시간과 처리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아까 말씀드린 사이언스냐 엔지니어링이냐, 네, 엔지니어링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모습이죠. 조금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형태의 니즈에 맞춰서 저희들이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다양한 곳과 데이터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고 저희 마켓플레이스에 계속해서 데이터를 넣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AI를 할 때도 지금은 만약에 AI를 하시려고 할 때 내 데이터가 없으면 다른 데 데이터를 받아 오셔야 되죠. 그걸 학습시키셔야 되죠. 그걸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든 뭐 레그를 구성하든 해야 됩니다. 스노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고객이 데이터를 필요한 거를 열어주시면 그걸 가지고 코텍스 서치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바로 쿼리를 날리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를 가져오고 가공을 하고 내 데이터 연결하고 하는데 한 달 또는 몇 주가 걸리는 것을 지금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열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바로 연결을 해서 그냥 쿼리 날리시면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죠. 네, 요거는 네.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저희들이 데이터를 서로 상호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또는 이제 서로 공유해서 쓸 수 있는 플랫폼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요. 만약에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데 기존의 데이터를 FTP로 줬다 그러면 실제로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쓰고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객이 그냥 사셨는데 그냥 쓰시는구나가 아니라 데이터를 공유해 주시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정말 고객들이 원하고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겠구나, 더 가공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과금이라든가 뭐 서브스크립션 모델이나 이런 거를 할 때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외부에만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객이 스노우플레이크 계정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yes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퍼블릭으로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마켓플레이스에 뭐 쿠팡에 물건을 올려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거를 나는 좀 우리 기업 내부에서만 이걸 쓰고 싶다 그러면 프라이빗하게 여시면 프라이빗하게 허가받은 사람만 쓸 수가 있고요. 또는 반대로 그냥 원타임으로 아니면 외부에 있는 사람인데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정해진 사람한테만 허가를 해줘서 억세스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가서 필요한 억세스 권한을 최소한으로 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스노플레이크 계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부에도 이렇게 마켓플레이스 같은 걸 구성을 하셔서 쓰실 수 있고요. 지금 맨 앞단으로 가서 내부에 기업의 데이터가 있는데 A 부서에서 뭐 하는지, B 부서에서 뭐 하는지, 또는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내부에서 갖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성하기 힘드셨고 아마 뭐 다른 데이터 플랫폼을 쓰신다 그러면 카탈로그나 몇몇 서비스들이 있지만 그건 역시도 제한된 사람만 접근해서 알 수가 있는데 마켓플레이스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서로 간에 올리면 기업 내에서도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다가 활용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여기 밑에 이따 나중에 보시겠지만 블로그를 통해서 데이터를 한번 억세스 하셔서 계정을 만드셔서 쓸 수 있도록 저희 내부 그 엔지니어 분들이 좀 자료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번호를 따라가면서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4년제 대학을 나오신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해놨습니다.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돈을 얼마나 받아야 될지 어떤 식의 모델을 해야 될지를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간단하게만 나와 있는데 유세지 베이스로 할지 아니면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할지. 근데 한국은 그 결제 관련된 것 때문에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샘플 데이터만 올려놓고 샘플 데이터를 써보시고 이거 괜찮다라고 하시면 양사가 따로 만나서 이렇게 도장 찍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하시고 계정을 열어드리면 필요한 데이터를 억세스 하셔서 쓸 수 있도록 또 되어는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마켓플레이스이기 때문에 저희 스노우플레이크 위에서 다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아마 플랫폼이 계속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랜데이터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마켓플레이스, 스노우플레이크 마켓플레이스 가셔서 그랜데이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 해당하는 요 밑에 잘렸는데요. 어떤 필드 값들이 있는지 또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쭉 보셔서 오늘 뭐 그랜데이터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다라고 하시면 가셔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고요. 맨 여기 보시면 버튼 한 번으로 딱 누르시면 간단하게 보실 수 있고 쿼리를 날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계정을 만드실 수 있도록 무려 $400인가요 이게?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한 달 후에 만료가 되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져보시고 활용하시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네, 한번 찍으셔서 가셔서 네, 해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네, 인터넷에 또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나와 있고요. 제가 이 자료에 넣지 않았는데 저희가 1밀리언 마인드라고 해서 전 세계 100만 명의 데이터 관련된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1밀리언 마인드라고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텐데요. 4월 달부터 저희들 온라인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핸즈온 교육이나 이런 것도 열리고 있어서 요 계정 받으시고 계정 만드시고 네, 필요한 데이터 저희 마켓플레이스 찾아보시고 배운 거 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시면 데이터를 훨씬 더 잘 쓰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면 데이터 엔지니어나 이런 분들이 회사 내에 있지 않으시면 아마 현재로서는 뭔가 업무를 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데이터 주세요, 저런 데이터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셔가지고 막 쿼리 짜가지고 막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AI가 이제 더해지는 순간 솔직히 쿼리 잘 몰라도 AI한테 물어보면 쿼리 다 짜주고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만 있으시면 원하는 인사이트나 또는 가설이나 이런 거를 쉽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한 번은 데이터 플랫폼이나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업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